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4쪽에 보시면 챕터 18에 보면 채권 채무에 관한 기장이 나와 있죠. 이건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채무의 분류가 나와 있죠. 거래 내용이 나와 있죠. 상거래 한번 쭉 읽어볼까요? 상거래의 외상 채권 채무. 그죠? 상거래, 상품 매매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거래, 사고 파는 행위를 상거래인데 이때 채권은 뭐 있나요?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갚아야 되니까 외상매입금. 자, 어음 수치와 약소금 발행,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그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 이외의 외상채권 채무 나왔나요? 미수금, 미지급금. 접수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금전 대여와 차이,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그죠? 그래요. 얘네들은 현금으로 주고받아야 되죠. 현금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럼,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금융자산. 맞나요? 금융자산. 외상매입금, 지급금, 미지급금, 차입금. 요거 네 가지는 뭐예요? 현금으로 갚아야 돼. 계약성의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금융부채. 그죠? 배웠어요? 금융부채. 자, 계약금, 착수금, 지급과 수입입니다. 자, 소보루빵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미리 썼어요. 뭐라 그래요? 선급금. 그러면 나중에 빵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선수금. 빵으로 갚아야 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비금융부채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계약 급여 지급일 전액 지급을 했다. 값을 해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선대금이 되겠고요. 자,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등의 원천 징수 뭐 나와요? 예수금. 뭐 나온다고요? 예수금. 얘가 우리 시험에 몇 회 때나 왔나요? 21회 때 이론 문제로 갑자기 등장한 게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의 성격은 뭐예요? 부채. 예수금의 성격은 뭐라고요? 부채. 어쨌든 내 거 아니거든요. 오케이. 자, 예수금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미리 떼서 갖고 있다는 뜻이죠. 미리 떼서 갖고 있다는 뜻이 뭐라예요? 예수금. 여러분 예수님한테 빚졌죠.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내가 월급 100만 원을 줄 때 어때요? 직원들한테 배급 100만 원 월급 줄 때 어때요? 세금을 사업자가 10%를 떼고 준다. 그죠? 떼고 줘요. 그러면 통장에 얼마 꽂아놔요? 90만 원을 꽂아주겠죠. 그죠? 그러면 10만 원은 사업자가, 사장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죠? 소득의 원천 징수해서 떼놓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원천 징수세액이라고 하죠. 주는 사람이 차감하고 대신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죠. 원천 징수제도. 그죠? 그러면 월급을 주겠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 100만 원이다.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얼마죠? 90만 원을 통장에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득세, 예수금, 4대 보험 다 들어가요. 소득세, 예수금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는 국가에 낼 돈이에요. 그러면 얘의 운명은 소득세, 예수금의 운명은 다음 달 10일 날 얘의 운명은 없어지겠죠. 10일이면 없어져요. 차변에 소득세, 예수금 없어지고 대신 납부하겠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달 10일이면 없어져요. 그죠? 10만 원 없어지고 대신 납부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어쨌든 원천징수제도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요게 우리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과목 금액이 불확실할 때 가지급금, 가수금. 결론. 이네 아이들은 무슨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이 되겠죠. 무슨 계정? 임시 계정. 자,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통장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차변에 현금, 돈이 들어와요. 자, 10만 원 들어와요. 통장에 현금 얼마 들어와요? 10만 원. 뭔지 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가수금이라고 하죠. 가수금. 현금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내용을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수금이라고 해요. 뭔지 모르겠어. 어디서 들어왔는지 내용을 모르겠어. 그러면 얘는 이 가수금의 운명은 원인이 밝혀져요. 차변에 가수금은 죽고요. 뭐 받아왔니? 매출채권 회수액으로 판명됐다 그러면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뭐가 돼요? 감소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이 가수금의 원인을 찾아서 밝혀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받아온 거다? 매출채권이 회수된 거다. 이렇게 돼서 가수금은 무슨 계정이에요? 임시계정. 무슨 계정? 임시계정이다. 됐나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중간에 보면 가계정 나왔나요? 추쳐보세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미결산, 현금, 가부족 등으로 기말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이내 아이들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어요.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는 없다. 오케이. 보고 기말에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뿡 죽고요. 대반에 매출채권 이러한 것들이 가수금, 가지급금입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보니까 어음상의 채권 채무 분류는 잠시 후에 문제를 통해서 보겠고요. 자, 45쪽에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자, 기출문제인데 다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기준거래에서 잔액이 발생되지 됐을 경우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 과목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상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 뭐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가수금 뭐예요? 임시계정이죠. 아웃 임시계정으로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되고요. 아웃.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자차월. 여러분 당자차월은 우리 그 당자 계산할 때 마이너스 예금이 마이너스 되는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당자차월. 맞나요? 그래서 당자차월은 재무상태표 당기차입금으로 보고가 됩니다. 당자차월은 뭘로 보고돼요? 당기차입금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뭐예요? 부채. 그죠? 예수금의 성격은 부채. 그 다음에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본문에 재무상태표 본문에 부채로 표시되죠. 그래서 답은 가수금하고 당자차월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가 응용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어음상의 채권 채무를 분류를 보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겠죠. 하나는 상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상거래. 상은 뭐예요? 매매. 그죠?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상거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전 대차거래. 금전 대차거래겠고, 상거래 이외의 거래. 상거래 이외.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거래가 되겠는데, 그러면 상거래 채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채무가 있겠죠. 자, 보세요. 어음상의 거래가 되는데 볼까요? 상거래.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어. 어음 증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무슨 어음이라고 그래요? 받을 어음이라고 안 쓰셔도 돼요. 거기 있죠.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을 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되겠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상거래입니다. 무슨 거래? 상거래. 그 다음에 금전 대차거래가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 증서 대신에 어음 쪽지 받았어 이거죠. 그죠? 돈을 대여하고 어음 증서를 받았다면 받을 어음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처리해요? 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대여금 이거죠. 반대로 돈을 빌려오고 차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3개월 만기에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 안 돼요. 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왔으니까 돈을 빌려오고 어음을 발행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고 어음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오고 차용증서를 써줬다는 얘기죠. 그죠? 차용증서 대신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돈을 빌려오고 어음을 발행하면 뭐라고 그래요?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상거래 이외죠. 여러분 기계를 치겠다. 그죠? 설비자산인 유용자산을 취득했다. 건물을 취득하고 어음을 받았다면 아직 못 받았으니까 우리 상거래 이외에서는 뭘로 처리해요? 미수금. 맞나요? 또는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지급이 아니라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어음은 무슨 거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상거래, 이거죠. 상거래에서만 발생합니다. 됐나요? 혹시 볼까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건 이거죠. 현금을 차입하고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조달받으면서 3개월 만기에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차입금. 무슨 차입금?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했다면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한국은 자, 두 번째 문제. X년도 7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5,000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3개월 만기에 어음을 발행하였다. 발행 당시에 7월 1일 붕괴로 오른 것은? 자, 1번 아니면 2번이죠. 1번 땡큐. 현금 5,000원을 조달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상거래인가요? 상거래가 아니죠. 금전 대차거래로서 대변에 뭘로 한다? 차입금. 그래서 답은 1번에 꽂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자 보죠. 2번 현금 5,000원을 조달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어. 지급하면 안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돈을 차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우리 기출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테마 19에 가보면 자, 이때 기타 금융자산 나오죠. 됐나요? 여기서 금융자산은 주식 아니면 채권입니다. 주식 아니면 뭐라고요? 채권. 그러면 문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주식을 샀다 또는 뭐라고 그래요? 채권을 샀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채권보다는 즉 채무상품보다 채권보다는 주식에 나올 확률이 80%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은 주식 아니면 뭐예요? 채권. 여러분 주식은 왜 살까요? 사람들이 시세 차이 또는 배당금을 받을 목적. 채권은요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고 채권에 투자하겠죠. 그러면 기타 금융자산에 분류가 나왔나요?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포손 금자 맞나요? 기포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채무상품 볼까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치, 사업 모형. 여기서 사업 모형이 뭐예요? 너 금융자산을 샀니? 왜 샀니? 라고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사업 모형이라고 하지요. 그럼 너 왜 샀니? 채권을 왜 샀니? 그러면 쉽게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원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샀다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금 받겠다. 이것을 우리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상품 볼게요.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나왔나요? 얘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 플러스 매도 사업 모형 갖고 있는데 갖고 있으면 원금도 받겠지? 근데 뭐가 가미되어 있나요? 팔 수도 있어. 매도가 가미되어 있다. 중간에 원금도 받고 팔 수도 있어. 이렇게 매도가 가미되어 있다면 기포손 금자, 기포손 금자로 분류하겠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단기손익으로 가겠대요. 팔겠다. 이게 단기손이 금자로 가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주식 나왔나요? 지분상품은 어디로 갈까요? 얘는 얄짤없어요. 단기손익으로 가래요. 주식은 얄짤없이 어디로 가래요? 단기손익으로 가래요. 됐나요? 얘가 기포손으로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지정 선택하면 돼요. 조건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포손 금자로 갈 수 없어요. 왜? 주식은 원리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식은 원리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얄짤 없이 어디로 가래요? 당기손이 금자로 가래요. 됐나요? 근데 다만 회사한테 물어봐요. 회사한테 물어봐요. 너 단기 매매 목적이니? 아닌데. 그러면 기포손 금자로 갈 수도 있어요. 예? 뭐 한 경우에? 선택. 뭐 하면? 지정하면 지정한 경우에는 주식이 기포손 금자로 갈 수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은 다 뭐예요? 당기손익이에요. 당기손익으로 가요. 당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가래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 나 앞으로 기타 포괄손익 금자로 지정할래 또는 뭐 하면 돼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지정 선택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한번 지정 선택하면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번 지정하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밑에 지분 상품에 분류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 상품은 모두 원칙적으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 주식은 얄짤 없어요. 다 당기손익이에요. 다만 단기 매매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주식 왜 샀니? 단기 매매 목적이니? 아닌데. 그러면 지정 선택하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포손 금자로 갈 수 있어요.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집 나가면 절대 못 돌아와요. 그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신 겁니다. 다시는 못 돌아와. 뭐 하면? 선택 지정하면 다시는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보다는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자, 2번 볼까 하면 최초 측정. 취득했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거래 원가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첫 번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볼까요? 출제세요.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뭘로 인식한다고요? 비용에 출제세요. 여러분 지금 비용 형광펜 하나 색연필 하나 가지고 뭘로 인식한다고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포손 금자, 약자로 기포손 금자 또는 삼각후 원가 금자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의 가산입니다. 즉 취득원가에 포함, 취득원가로 들어가나요? 어디 들어가요? 취득원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볼까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지분자산은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최초로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뭐한다? 가산하여 측정한다. 그러니까 당기손익 금자와 기포손 금자는 취득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됐나요? 오케이. 다릅니다. 보시면 되겠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도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뭐한다? 그죠? 가산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주식을 보세요.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0원. 이때 거래 원가가 1,000원이 발생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당기손익 금자로 분류하는 경우와 기포손 금자로 분류했을 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요? 자, 당기손익 금자를 구입할 땐 이 거래원가는 뭘로 잡아 들어가요? 비용. 그래서 당기손익 금자의 취득원가는 얼마? 10,000원이 되겠고요. 취득원가는 10,000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취득원가는 10,000원이고요. 그러나 기포손 금자로 선택 지정한 경우에는 그죠? 이때 취득원가 얼마? 기포손 금자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뭐한다? 가산. 취득원가 얼마? 11,000원. 그러니까 당기손익 금자와
기포선 금자의 취득가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당기손익일 때 거래원가는 뭘로 인식한다? 비용. 그럼 여기다가 비용을 1,000원을 박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세 번째, 보유로 인한 수익 나왔나요? 오케이. 지분 상품은 줄지세요. 현금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 배당 받았어. 무슨 배당 받았다고요? 현금 배당 받아서 땡큐 수익. 땡큐 수익. 수익 잡으면 돼요. 됐나요? 다만 주식 배당으로 인해 수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회계 처리 없고 주식수만 증가시켜서 취득 단가를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주식 배당 받았어. 땡큐? 수익이 아니에요. 주식으로 배당 받은 투자자는 수익으로 봐요, 안 봐요? 배당금 수익 잡으면 안 돼요. 왜요? 자산의 증가가 없잖아요. 또는 주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주식으로 배당 받은 경우에는 수익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배당?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땡큐 수익이고요. 현금 배당 받으면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주식수만 증가시켜서 취득 단가를 감소시킨다. 됐나요?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채무 상품은 뭐죠? 보유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이자를 인식하겠죠.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 두 문제를 우리 기출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기손익 금자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의 가산 아웃 비용. 뭘로 들어가요? 비용. 해설에 나와 있죠? 해설 줄쳐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 당기손익 금자의 경우에는 비용, 뭐라고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당기손익 금자가 아닌 기포손 금자, 삼각후 금자에 들어갈 때, 구입할 때 들어가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의 가산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당기손익 금자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당연히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을 인식하죠. 처분손익은 뭐예요? 수익,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세 번째, 당기손익 금자는 재무상태표에 뭘로 평가돼요?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뭘로 평가돼요? 시가로, 그죠? 재무상태표 시가로 표시합니다. 공정가치로 표시하죠. 네 번째, 당기손익 금자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으면, 처분금액보다 장부가 작으면 뭐가 발생할까요?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콜. 5번, 당기손익 금자에 따른 평가손익은 어디로 보내요?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올랐어요? 뭐예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문제 두 번째. 금융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에? 없어요. 주식은 원리금이 없잖아요. 원금과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상각 후 금자로 분류할 수 없다. 주식은 뭐예요? 원리금이 없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원금과 이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각 후 금자로 분류할 수 없다. 두 번째 볼까요? 기포손 금자의 자산에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 포괄이익인가요? 기타 포괄이익인가요? 아니, 그죠? 지분 상품으로 인해서 배당금 수령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무슨 손익?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됐죠? 오케이. 자, 3번입니다. 매 회계연도 말에 주식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당기손익 금자와 기포손 금자는 시가로 평가해요. 뭘로 평가해요? 시가.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최초 인시점에 기포손 금자로 선택하였다면, 나 기포손으로 갈래요? 갈 수 있어요. 최초에 뭐 하면? 지정 또는 선택하였다면 그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이 금자로 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기손이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왜? 당기손익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그죠? 당기손익을 땅을 밟으면 당기손익이 오염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에서는 당기손익이 오염되기 때문에 기포손 금자로 재분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당기손익으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재분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주식은 재분류가 안 된다. 다섯 번째, 최초 인식 삼각후 원가 금자의 유효이절법으로 사용하여 뭘로 측정해요? 삼각후 원가. 됐나요? 삼각후 원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48쪽에 보면 금융자산 2. 자, 1번에 보면 후소 측정, 기말평가, 주식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후 금자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죠. 캐릭터를 원가로 측정할래? 아니면 시가로 측정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때 시가로 측정하는 애들, 시가로 평가하는 놈들은 둘이에요. 시가로 평가해요. 뭐하고 뭐? 당기손익 금자와 기포손 금자는 뭘로 평가해요? 시가로 평가합니다. 볼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볼펜 잡으세요. 줄 칠 거.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는 매 보고 기간 말에 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줄 쳐요. 공정가치, 무슨 가치? 공정가치. 이렇게 공정가치 줄 치시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해.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19회가 마무리 연습이거든요. 최종적인 이제 워밍업이에요. 훈련이니까 반드시 당기손익금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미실현 보유손익은 실현되지 안 됐어도 실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얘는 어디로 가래요?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그래서 미실현 보유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뭐 한다? 인식한다. 실현이 안 됐어도 어디로 보내요?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다. 줄 쳐요. 당기손익. 어디로 보낸다고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다.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자, 두 번째 갑니다. 기포손 금자에는 나왔나요? 자, 볼까요? 기포손 금자를 공정가치 측정으로 선택한 지분상품은 매 보고 기만 말에 뭘로 평가돼요? 공정가치로 평가하래요. 뭘로 평가돼요? 공정가치로 평가하래요. 그러니까 시가로 평가하는 놈들은 둘이에요. 당기손익금자, 기포손금자. 이때 미실현 보유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에 줄 쳐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기타 포괄손익, 즉 자본으로 가래요. 실현손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고 얘는 어디로 가래요? 실현이 안 됐으면 어디로 가래요? 기포손 금자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고요? 기포손 금자로 가래요. 어디? 자본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고요? 자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당기손익 금자와 기포손 금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당기손익 금자는 실현이 안 돼서도 어디로 가래요? 당기손익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나 기포손 금자,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미실현 손익이 실현 손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래요? 자본으로 가래요.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래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줄 쳐볼까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을 분류하는 채무상품은 줄 쳐요. 채무상품만 올 수 있어요. 왜요? 주식은 원금과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상품은 삼각후 원가로만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삼각후 원가로 채무상대표에 보고한다. 됐나요? 채무상품은
삼각 후 원가로 측정하래요. 됐나요? 이때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를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공정가치를 평가해요? 안 해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없죠. 왜? 삼각 후 원가로 측정하래요. 됐나요?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제거, 처분, 지분 상품 나왔나요? 오케이. 자, 지분 우리 시험에 나오면 주식을 샀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뭘 샀다고요? 주식을 샀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박스 보니까 우리 지분 상품에 대해서 공부만 할게요. 자, 당기손익금자 처분 금액이 주어졌고요. 당기손익금자에 장부금이 뭐라고 줄쳐요? 처분 직전. 뭐라고요? 직전의 금액이 처분 직전의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직전 무조건 해보세요. 당기손익금자는요 직전과 비교하시면 돼요. 직전 뭐라고요? 직전. 오케이. 직전 연습할게요. 그러나 기포손 금자는 처분손익이 뭐예요? 0. 처분손익이 뭐라고요? 0. 이 기포손 금자는 당기손익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당기손익을 찍을 수가 없어요. 당기손익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처분했다 한들 기포손 금자의 처분손익은 0. 뭐라고요? 0. 뭐라고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실현됐으니까 팔아서 실현됐으니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익 잉여금으로 가도 되잖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포손 금자의 처분손익은 뭐라고요? 0. 대신에 실현됐으니까 어디로? 이익여금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금융자산의 손상과 재분류 나왔나요? 손상 재분류인데 굉장히 사이드예요. 사이드인데 한번 볼까요? 금융자산은 줄치세요. 삼각 후 측정 금융자산과 기포손 금자의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됐나요? 다만 가로 볼까요? 기포손 금자 지분상품 뭐예요? 제외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재분류는요. 재분류는 채권에만 있어요. 채권. 어디에만 있다고요? 채권. 채권 중에서 기포손 금자, 삼각 후 금자만 뭐예요?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돼요? 에? 오케이. 아니, 죄송합니다. 손상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자, 손상차손 되는 건 뭐예요? 삼각 후 금자와 기포손 금자만 손상을 인식해요. 그러나 주식은 손상을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또한 거기 볼까요? 당기손익이 들어가면 무슨 손익? 당기손익이 들어가면 무조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정리할게요. 채무상품 중에서 삼각 후 금자, 기포손 금자, 당기손익 금자가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채무상품 중에서 삼각 후 금자와 기포손 금자는 손상을 인식하고요. 당기손익이 들어가면 채무상품의 당기손익, 지분상품의 당기손익은 당기손익이 들어가면 무조건 손상을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됐나요?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속관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자산은 삼각 후 측정 금융자산과 기포손 금자의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다만 가로 볼까요? 기포손 금자의 지분상품은 제외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주식은 지분상품은 손상 인식하나요? 손상도 인식 안 해요. 재분류도 가능한가요? 재분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주식은 주식이에요. 주식은 즉 지분상품은 되는 게 없어요. 혹시 하나의 지분은 나올 수 있잖아요. 사이드 문제인데 하나의 지분 나올 수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는요. 손상 안 돼요. 재분류도 안 돼요. 결론. 주식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손상도 안 돼. 아셨죠? 재분류도 안 돼. 됐나요? 오케이. 자, 네 번째 줄 볼까요? 또한 나왔죠.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나왔죠. 지분상품은 신용손실 위험이 없으므로 손상자손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며, 줄치세요.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신용손실의 위험이 없으므로 손상자손 대상이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며 재분류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혹시 언더라인을 형광펜으로 색연필로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됐나요? 손상차손도 인식 안 하고요. 재분류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너무 길었나요? 여러분,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